지식 한 스푼, 윤창환의 인문학 여행. 오늘은 뜻깊은 첫 방송입니다. 길라잡이 저 윤창환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득 어린 시절 고향의 향수가 그리웠습니다. 누나 등에 업혀서 엄마를 기다리며 칭얼거렸던 순간들. 방과 후에 집에 도착하여 엄마가 안 보이면 시장으로 곧장 달려가 어김없이 엄마를 찾아냈던 순간들.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이 넓은 시장에서 어떻게 엄마를 빨리 찾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간단해. 엄마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가면 돼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독 엄마와 누이들이 그리운 하루였습니다.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an island. California dreaming, no, I'm sad to when it's day.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ar away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an island. Oh, California dreaming, I'm such a winter's day. I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I was under the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s to go, he knows I'm gonna stay. California dreaming, I'm such a winter's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ar away on a winter's day. If I didn't go, I could live today. California dreaming, I'm such a winter's day. Oh, such a winter's day. I'm such a winter's day. 첫 번째 노래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를 부른 가수는 김상은 씨였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증손녀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캘리포니아 드리밍, 호주 출신 가수 시아가 부른 샌 안드레아스의 OST였습니다. 이 노래는 최근까지 세계 각국에서 약 5,600만 명이 조회할 정도로 유명한 가수의 유명한 노래입니다. 원곡은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인데 지금은 시아가 리메이크한 노래가 더 히트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윤창환의 인문학여행,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창환의 인문학여행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뜻깊은 주제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매주 색다른 주제를 중간중간 소울 형태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FM 91.3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허전한 마음의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윤창환의 인문학 여행, 오늘의 주제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제1교시에서는 르네상스의 예술, 문학, 과학적 발전, 그리고 르네상스가 유럽과 세계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탐구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위대한 지적인 문화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고전적 학습, 휴머니즘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개인에 대한 새로운 초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예술적, 문학적, 과학적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위대한 문학적 성취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 단테, 세르반테스를 비롯한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작가들은 서양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 계속 연구되고 향유되는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르네상스 문학에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중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17세기 초에 완성된 이 희곡은 지금까지 발표된 가장 위대한 희곡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 복수, 인간 조건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복잡한 줄거리, 기억에 남는 캐릭터, 아름다운 언어로 유명합니다. 르네상스 문학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작품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14세기 초에 완성된 이 서사시는 이탈리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 연옥, 낙원을 통한 단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죄, 구속, 신의 본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위대한 과학적 진보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을 비롯한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발견을 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적 업종 중에 하나는 과학적 방법의 개발이었습니다.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과학적 업적은 태양계의 태양중심 모델이었습니다. 16세기 초엽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제안한 이 모델은 고대부터 받아들여졌던 지구 중심의 주 모델을 대체하였습니다. 태양중심설은 태양이 태양가의 중심에 있고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에서 현대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성취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휴머니즘의 부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중세시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던 종교적 교리보다 개인과 인간의 이성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인본주의는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르네상스의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지혜를 재발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예술적 스타일과 기법이 등장했으며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예술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더 양식화되고 상징적인 경향이 있는 중세시대의 예술보다 더 자연스럽고 생생하며 사실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문학에서 르네상스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와 같은 작가들은 인간 조건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연구되고 향유되고 있으며 서양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의 과학적 발전은 현대 과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계의 과학적 방법과 태양 중심 모델의 개발은 과학적 탐구와 발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르네상스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와 발견은 계몽주의와 그 이후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르네상스는 유럽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지적, 문화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예술적 스타일과 기법의 출현, 휴머니즘과 과학적 방법의 부상,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예술과 문학 작품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르네상스의 사상과 발견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여전히 인간이 성취한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는 시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테리니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내 기억 속에 남으리 카테리니의 기차는 영원히 내게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밀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여기 홀로 남았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버린 나 남긴 채 앉아버린 나
leave them kids alone. Hey,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All in all, it's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All in all, you're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소프라노 조수미의 버전으로 아그네스 발차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까지 연속으로 두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아그네스 발차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음악은 애절한 연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그리스의 한 젊은 레지스탕스가 있었는데, 당시 나치 독일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파죽지세로 기우는 조국 그리스를 위해 사랑하는 연인을 남겨두고 전장터로 임무를 떠나는 청년 레지스탕스, 그를 한없이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그리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명곡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 음악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와 유사한 소재의 음악입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유 있는 반항에 대한 뜻깊은 음악입니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제2교시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미술은 한 시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아는 것은 역사를 아는 것이고, 미술을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아우르는 통찰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미술과 르네상스의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시대의 예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종교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중시한 중세시대에는 모든 예술을 신을 중심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므로 현실적인 재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과 종교를 내려놓고 인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눈으로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신에게서 인간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릴 때 중세시대에는 예수가 고통을 느끼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고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신적인 면모를 부각한 것이죠. 반면에 르네상스 초기 대가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로 알려진 치마부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현실 속 사물에 깃든 시점을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전히 중세적인 것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이전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현실 세계의 아름다움은 신적인 아름다움의 반영이며 현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신의 세계로 통하는 최소한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중세에는 현실 세계의 부정이 신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현실 세계에 대한 긍정이 신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의 성격을 만들어낸 조토와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했던 원근법을 이론으로 정립한 알베르티,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더 넓은 창작의 길을 열어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예술가들과 이들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얗고 질레고 순박하고 질레고 별처럼 슬픈 질레고 달처럼 서러운 질레고 질레고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질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울었지 질레꽃처럼 노래했지 질레꽃처럼 춤췄지
장사에게 원곡 찔레꽃을 가수 린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의 원곡을 박정현의 영어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윤창원의 인문학여행 제3교시에서는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탐구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위대한 예술적 문화적 번영의 시기였으며 이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중요한 음악적 발전과 주목할 만한 음악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시대적 배경인 인문주의에 입각하여 교회를 위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활동의 중심이 교회에서 궁정 그리고 실내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등 초기 근대를 정의하는 음악이 만들어지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여 유럽 전역에 악보를 보급하였고 세속 음악이 발달하였습니다. 대위법, 장조, 단조의 개념과 사성부인 다성음악으로 시작하여 모노폴리, 폴리포니, 호모포니 양식의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성부의 발달로 인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솔로, 기악 음악이 발달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선율을 중요시하는 모방 기법, 음악의 문학을 집합하여 가사로 넣는 가사 그리기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음악의 첫 번째 특징은 폴리포니의 사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하모니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엮이고 결합되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멜로디 라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종교음악과 세속음악 모두에 사용되었으며 작곡가가 매우 복잡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음악의 두 번째 특징은 휴머니즘입니다. 시각예술과 마찬가지로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음악에 영향을 미친 핵심 철학적 운동이었습니다. 작곡가들은 인간의 경험과 음악을 통해 감정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자연의 주제를 탐구하는 세속적 성향의 일종인 마드리길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발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기가 있었던 음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합창곡입니다. 합창곡은 대규모 합창단을 위해서 작곡된 음악으로 종종 종교의식에서 사용됩니다. 합창음악은 일반적으로 다성적이며 본질적으로 신성하거나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악입니다. 기악은 류트, 하프시코드 또는 바이올린과 같은 특정 악기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입니다. 기악은 솔로 또는 앙상블 기악이 될 수 있으며 즉흥 연주 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성악입니다. 성악은 주로 솔로 또는 소규모 앙상블을 설정해서 노래하기 위해 특별히 작곡된 음악입니다. 성악은 본질적으로 신성하거나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악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악보가 훨씬 더 표준화되고 정교해졌습니다. 작곡가들은 특정 음높이와 리듬을 적을 수 있는 5선보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악 작품의 공유 및 배포가 더욱 쉬워졌고 연주의 정확성과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인쇄기입니다. 10여 세기 중반 인쇄기의 발명은 음악 보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으로 음악 작품이 대규모로 인쇄 및 배포되어 음악가와 청중 모두에게 더
더 널리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국가적 스타일입니다. 르네상스 예술에 지역적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르네상스 음악에도 국가적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음악은 더 복잡하고 다성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영국의 르네상스 음악은 좀 더 단순하고 멜로디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스타일은 르네상스 음악의 다양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악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이올린, 하프시코드, 류트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악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르네상스 음악의 소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연주에서 더 큰 표현력과 기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 작품들 중에서는 몇 가지가 특히 유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스칸 데프레의 암영입니다. 데프레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폴리포니와 성악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성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폴리포닉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오반니 파레스트리나의 미사 소르도니카입니다. 파레스타리나의 대표작으로서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공입니다. 이 작품은 다중성과 폴리포니에 대한 파레스트리나의 이론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악과 합창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중세 음악의 여러 가지 제약과 바로크 음악의 화려함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폴리포니와 성악의 발전, 음악적인 비례와 조화,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음악은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와 연주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풍부한 표현력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대 앞에 흰국화 꽃한 송이는 크게 뜨는 내 눈에 눈물이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이기에 그대 앞에 나 촛불 그대를 진짜 사랑하리라 나만이 홀로 잊지 않으리 핑크빛 커피잔에 흐르는 노래는 화사 연희의 내
달콤한 미소도 내 뼈 위에 눈물은 지울 수 없소로 그대 앞에 난 전부 이어라 그대를 진정 사랑하리라 나만이 홀로 잊지 않으리 그대 그대 앞에 그대 앞에 그대 앞에 나 나만이 홀로 잊지 않으리 그대를 진정 사랑하리라 그대를 진정 잊지 않으리 임재범의 원곡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김기태의 리메이크 라이브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는 망부가입니다. 윤창원의 인문학여행 끝 순서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한 곡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사라사태 작곡의 지고인의 바이젠입니다. 오늘은 사라정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윤창원의 인문학여행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윤창원이었습니다. Thank you.